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한진수. 아내 유난이와 둘이서 살고 있다. 아내는 반년 전 결혼과 동시에 퇴사해서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다. 전업주부인 만큼 집안일은 아내가 도맡아 하고 있는데 약점이라면 요리를 못한다는 거였다. 결혼 전까지 부모님과 살았고 요리를 직접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편의점 도시락이나 슈퍼에서 파는 음식들을 안 좋아했고 외식도 즐기지 않았다. 요리는 나도 마찬가지로 소질이 없었다. 그 결과 매일 아내의 손요리를 먹는 고문 아닌 고문이 시작됐다. 제법 몸쓰는 일을 하는 나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상당히 배가 고픈 상태였다. 나왔어. 왔어요? 아내는 현관으로 마중 오며 저녁 반찬이 뭔지 알려주는 게 인사였다. 오늘 저녁은 닭고기 튀김하고 호퍼 튀김이야. 들어본 적이 없는 튀김 요리였다. 아내는 나름 창작 요리에 관심이 있는 편이었는데 아마 텔레비전에서 아니면 인터넷에서 뭘 보고 흉내낸 거려니 했다. 저녁 식탁에 앉자 아내는 닭튀김을 10개 내왔는데 반 정도는 모양이 조금 달랐다. 정체불명의 튀김이 호퍼라는 추측이 가능했고 닭튀김은 까맣게 타 있었다. 아내가 튀김 요리, 조림 요리를 태우는 건 늘 있는 일이라 전혀 놀랍지 않았다. 잘 먹겠습니다. 먼저 마요네즈를 손에 들었다. 탄 음식을 그냥 먹는 건 힘들기 때문에 보조장치가 필요하다. 난이도 하루 종일 힘들었을 텐데 꼬박꼬박 음식을 만들어주잖아. 그래, 먹어야 돼. 먹자. 음식을 안 먹고 버리는 건 벌받을 짓이다. 마요네즈를 듬뿍 뿌려서 밥 위에 얹는 거야. 천천히 씹으면 탄 냄새와 탄 맛이 강하게 느껴지니까 조심. 솔직히 밥에 그냥 마요네즈만 뿌리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한다. 물론 처음에 나는 아내에게 음식에 대해서 불평을 했던 적이 있다. 그러자 아내는 급 흥분했고 뭐가 문제냐고 달려들었다. 내가 얼마나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만드는데 당신도 날 사랑한다면 맛있게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못 먹으면 그건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야. 얘기가 왜 거기로 가? 그게 아니라면 행동으로 보여줘. 일단 한 입 입에 넣었는데 한 개를 먹고 나니 젓가락질을 할 수가 없었다. 저기 우리 저녁은 따로따로. 일 끝나고 밖에서 먹고 들어오는 날이 많으면 바람 피운다는 증거래. 당신 혹시 바람 피우니? 바람 났어? 그게 아니면 내가 만든 요리 맛있게 먹어. 안 먹고 남기면 빼박 불륜인 거야. 시댁하고 친정에 전부 전화해서 알릴 거야. 오늘의 맛없는 닭튀김을 보며 새삼 그때 일이 떠올랐고 반드시 이 음식들을 먹어야 한다고 결심. 최선을 다해 닭튀김 5개를 먼저 먹어치웠다. 남은 5개는 금시초문인 호퍼튀김인지 뭔지 얘는 정체가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정체를 알 수가 없었다. 젓가락을 들고 물끄러미 들여다봤는데 에? 혹시 이거 뼈? 아닌데 헉! 꼬리? 설마. 다시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나머지 5개에는 전부 꼬리로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깍! 비명, 절규 이모티콘이 머리에 떠올랐다. 하지만 요리인을 앞에 두고 솔직한 표현은 금물이었다. 이거 뭘로 만든 거야? 호퍼튀김이라고 아까 말했잖아. 참 그랬지. 우린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이었다. 아내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최대한 시간을 벌기 위해 잠시 식탁에서 일어나서 찬 음료수를 가지러 갔다.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어서 그런지 찬물이 너무 당겼고 내친김에 얼음까지 띄웠다. 냉장고를 연 순간 아주 예전에 길렀던 애완용 뱀의 사료가 보였다. 펫사료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아지 사료를 연상하겠지만 뱀이 먹는 건 전혀 다르다. 옅은 분홍색을 띤 생쥐가 사료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의 생쥐를 호퍼라고 부른다. 오늘 저녁 아내의 입을 통해 들은 단어와 일치했다. 이게 왜? 나는 혼란스러웠다. 뱀을 키웠던 건 이미 오래전 일이다. 아내가 뱀 너무 징그러워. 난 파충류만 보면 온몸에 소름이 끼친단 말이야. 라고 정색을 해서였다. 아내 때문에 애완뱀은 친구에게 보냈다. 집에 남아있던 냉동 사료도 모두 친구에게 줬다. 그런데 왜 뱀 사료가 아직도 여기 있는 거지? 오래간만에 냉동 마우스를 보자 그로테스크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비로소 호퍼 튀김의 의미를 알게 됐다. 호퍼 마우스로 만든 튀김이란 뜻이었던 것이다. 나는 속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누워야겠어 라고 하고 침대로 향했다.
구역질과 현기증이 동시에 엄습했다. 다음날 아내에게 진상을 캐묻고 싶었지만 출근 시간이 임박해온 상태였고, 한편으로는 혹시 내가 어제 너무 생생한 꿈을 꾼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꿈인지 생시인지도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만약 꿈이 아니었다면 이혼밖에 답이 없지 않나? 아직 결혼한 지 반년밖에 안 됐고 요리가 서툴고 음식이 맛이 없는 것쯤이야 내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었다. 상사도 동료들도 요리 못하는 여자들 많아, 우리 와이프도 요리 못해 라는 게 전반적인 여론이었다. 하지만 어제 저녁에 먹은 건 요리를 못한다라거나 맛이 없다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나는 상사와 동료들에게 호퍼 튀김에 대해 의견을 물어봤다. 요리 못하는 여자를 옹호해왔던 분들도 더 이상 쉴드가 불가능한 분위기였다. 지어낸 말 아냐? 라거나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속이 이상해진다 라는 반응이었다. 걔 중에는 너 혹시 바람 피우다 들켰니? 원수질 만한 일을 저지른 거 없어? 뭐 화나게 한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일부러 괴롭히는 건데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바람 피운 적도 없고 좋은 남편이 되려고 불철주야 노력했거든? 라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마침내 헤어질 결심을 했다. 우선 부모님께 이 일을 상의했다. 하지만 호퍼튀김의 공포에 대해서는 부모님조차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다.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누가 아내가 생지를 튀겨내왔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농담인 줄 알고 웃었을 거다. 튀김옷을 입히고 지글지글 튀겨서 그릇에 담는 모습을 상상하면 광기가 느껴질 정도였다. 처갓집에도 내 사정을 말했고 이 일은 아내에게 알려졌다. 아내의 반응은 격렬했다. 내가 언제 그런 요리를 했다는 거야?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돼? 그날 당신이 너무 피곤해서 뭘 잘못 보거나 착각한 거 아니야? 그때 밥 먹다 말고 피곤하다면서 바로 잤잖아. 장인 장모는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당분간 회사를 쉬면서 여유를 갖는 게 어떻겠니? 라며 장인이 진심 어린 걱정을 했을 정도였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정신이 어떻게 된 걸로 생각한 모양이었다. 호퍼튀김 사건이 있은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다. 그날 이후 아내는 눈에 드러나는 엽기 요리를 식탁에 올리지 않았다. 그래서 증거를 찾기가 더 어려웠다. 사진을 찍어두던가 아내의 말을 녹음했어야 됐는데 그때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미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 쓰레기통을 뒤져봤지만 증거가 될 만한 건 남아있지 않았다. 냉장고에 남아있던 호퍼 마우스도 이미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부모님과 처가에서 전화가 걸려오는 횟수가 늘어났다. 아내가 부모님과 소통하면서 내 정신 상태에 대해 걱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게 느껴졌다. 그러다 보니 진짜 내가 착각한 건가? 다들 저렇게 말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마치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처럼 말이다. 급기야 아내한테 사과해야지. 내가 이상한 오해를 했으니까 나 때문에 속상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공유해서 쓰고 있는 노트북으로 이메일을 확인했다. 시간 날 때 휴지통도 삭제하고 메일 정리를 할 생각이었다. 삭제 전에 무심코 열어봤는데 홈쇼핑 메일이 눈에 띄었다. 그건 다름 아닌 뱀의 사료로 쓰이는 호퍼마우스 구매 명세서였다. 나는 뜻밖의 증거를 잡는데 성공했다. 나는 양가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네 분을 집으로 오시게 했다. 기습적으로 아내를 추궁했다. 아내는 궁지에 몰리면 오히려 더 성질을 내는 편이었고 그 점을 이용해서 만인 앞에서 자백을 받아낼 생각이었다. 이번엔 녹음 준비도 했다. 호퍼마우스의 명세서를 증거로 보이고 집중 추궁하자 아내는 버럭 화를 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어. 홈쇼핑에서 구매한 게 뭐가 잘못인데? 대형 마트에도 안 파는 재료 가지고 창작 요리를 만든 것 뿐이잖아. 그게 요리라고? 사람이 그걸 어떻게 먹어? 너는 그거 입에 대지도 않았잖아. 대체 이런 짓을 하는 저희가 뭐야? 재밌으니까. 그거 말고 무슨 이유가 필요해? 너 시급한 거 보고 웃겨서 죽는 줄 알았어.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전업주부가 얼마나 심심한 직업인 줄 알아? 이런 사소한 즐거움이라도 없으면 아무 낙이 없어. 그리고 노잼인 너하고 끝장내고 더 재밌고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재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 나는 처음 생각대로 이혼했다. 아내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500만 원. 위자료 치고는 별로 큰 액수는 아니다. 아내한테는 금액보다는 이혼 사유가 더 큰 타격이 됐을 거다.
엽기적인 생쥐튀김은 꽤 소문이 퍼졌다. 이혼 후 맞선을 열심히 보러 다닌다는데 여전히 혼자라는 소문이 들린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